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한밤의 지식 충전소. 오늘 밤 일라디오. 새해 전국 곳곳에서 화재 사고가 이어지고 있죠. 오늘 오전 군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사상자가 발생했고요. 어젯밤 강원도 평창 LPG 충전소에서는 폭발 사고가 발생해서 주변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왜 이런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건지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어젯밤 발생한 평창 폭발 사고부터 살펴보죠. 지금 언론에 공개된 폭발 당시 영상을 보면 위력이 상당해 보이던데요. 네, 일단 폭발 당시에 굉장히 큰 화염이 발생을 했었고요. 네. 또 강한 폭발은 또 폭압이 형성되면서 해당 주민들 상당히 이제 놀라시기도 하고 또 실제 이제 피해로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예. 폭발로 인해서 화재도 발생을 하기도 했고요. 또 폭발로 인한 충격파로 인해서 물리적인 손상, 유리창이 깨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피해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LPG가 상당히 폭발력이 상당한데요. 사실 에너지 밀도로만 본다면 소위 이제 폭탄인 TNT보다도 훨씬 더 강한 폭발력을 가질 수가 있어서 예. 이렇게 폭발을 하게 되는 경우에 상당히 큰 피해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면은 안개가 자욱한 것처럼 가스가 깔려 있던데 이 정도면은 다량의 가스가 누출된 거 아닐까요? 예, 일단은 LPG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는 무색무취하기 때문에 사실은 누출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확인되긴 좀 어렵거든요. 네. 아마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안개처럼 자욱한 것이 사실은 가스는 아니고요. LPG 가스가 이제 누출될 때 이제 굉장히 저온이기 때문에 공기 중에 수분이나 습기 같은 것들이 응축되면서 마치 구름처럼 이렇게 이제 깔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는데요. 예. 가스가 확산되는 것을 윤활유로는 충분히 이제 확인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누출된 지역의 도로 CCTV를 보면은요, 도로면을 따라서 이제 낮고 빠르게 굉장히 이제 확산이 쫙 예. 되는 것들을 볼 때 예. 상당히 좀 많은 양이 누출됐다라는 것들은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많은 가스가 유출됐다는 걸 확인했다면 이 일대 주민들을 먼저 대피시켜야 하는 거 아닌지 생각이 들고요. 당시 가스 냄새가 너무 난다. 이런 주민들 신고가 들어와서 소방대원들이 도로를 통제하던 중이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가스가 일단 유출되면 어떤 가스가 유출됐느냐에 따라서도 약간 좀 대응들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네. 예를 들면 불산이나 암모니아처럼 이를테면 인체에 치명적인 어떤 이제 독성 가스 같은 경우는 누출과 동시에 주민 대피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는데요. 이제 LPG 가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가연성이라서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은 있지만 사실 대부분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에 대기 중에 이제 희석이 되기 때문에 예. 폭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아주 일반적인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네네. 다만 이제 이번에 폭발하는 사고 과정에서 LPG 가스가 어느 정도 많이 유출됐다라는 것들이 확인돼서 폭발 위험성 등이 확인됐다면 이런 것들의 대피 유도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됐어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는 판단이나 과정들은 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네. 오늘 관계기관들이 합동 감식에 나섰던데요. 인재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실제로 인근 지역 분들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전에도 이렇게 가스 누출된 경우가 몇 번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진술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인재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일단 감식이나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요. 지금 합동 감식을 통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단 누출 원인, 왜 이렇게 가스들이 누출됐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현재까지는 지금 충전소의 탱크에서 다른 탱크 놀이로 가스를 이제 공급하는 과정, 옮겨 담는 과정에서 누출된 것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다른 밸브라든지 혹은 또 다른 곳에 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혹시 결함에 의해서 누출된 것은 아닐까 이런 것들도 감식을 통해서 좀 확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오전 경기도 군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50대 남성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던데요. 최근 들어서 부쩍 아파트 화재가 잦아든 느낌이에요. 아파트도 겨울철 화재의 안전지대가 아니죠? 예, 맞습니다. 이제 겨울철에는 사실 화재가 1년의 화재의 거의 한 30% 정도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해서 봄철과 함께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네. 가을에 비해서는 거의 한 10% 가까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이제 화재가 좀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알려진 사실입니다. 전기 난방기구의 전기 난방기구의 사용이 증가한다거나 또 추운 날씨로 인해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또 많아지는 점, 또 혹은 또 건조한 기후로 인해서 이제 착화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이 이제 겨울철에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는데요. 네. 다만 아파트 화재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서 최근에도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요즘 아파트에서 불이 많이 납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살펴보니까 작년도 12월에 비해서 올해 12월이 비슷한 수준으로 아파트 화재들은 비슷하고요. 전체 화재로 보면 오히려 작년보다는 감소한 상황이거든요. 예. 다만 이제 최근에 조금 더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화재가 발생하고 피해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더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번 군포 아파트 화재의 경우에 지난 성탄절에 발생한 도봉구 아파트 화재와 닮은 면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오늘 화재가 발생한 군포 아파트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요? 예, 맞습니다. 군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1993년도에 지었고요. 15층 아파트였는데요. 네네. 그 당시 법으로는 16층 이상인 건물의 경우에 16층 네네. 이상 부분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서 불이 난 이 건물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 도봉 아파트의 경우에도 사실 16층 이상 부분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어서 아마 유사한 형태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봉구 아파트 화재의 경우에 화염과 연기가 순식간에 위층으로 퍼져서 피해가 컸는데 이번 군포 아파트는 그래도 연기가 잘 빠지는 구조였다고 해요. 어떤 구조적인 차이가 있었던 겁니까? 일단 도봉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계단실 아파트라고 해서요. 이제 3개의 세대가 계단실을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화재가 계단으로 연기가 유입이 되면서 다른 층으로 연기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됐는데요. 이번 군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복도식 아파트라서 오히려 불이 난 층, 해당 층의 복도 쪽으로 연기가 확산됐습니다. 다만 이제 복도에 개방된 창 부분이 이제 일부 있어서 그쪽으로 일부 연기가 배출이 되면서 다른 층으로의 연기 확대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발생한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복도 쪽에 연기가 쭉 9층에 이제 차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한 9층 주민분들께서 대피가 좀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보통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경우에 사람의 부주의, 즉 인재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조심할 필요가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예,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화재인 경우에 부주의에 의한 화재 발생이 거의 한 40%에서 50% 정도 되고요. 네네. 그 다음이 이제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인데요. 부주의라고 한다면 대부분 이제 아파트에서 직접 조리를 한다거나 또 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을 잘못 사용하게 돼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조리 중에 음식이라든지 기타 주변의 물건에 불이 붙는다거나 혹은 또 조리 중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음식이 타거나 또 과열되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부주의의 대표적인 사례고요. 또 촛불을 켠다거나 또 최근에는 이렇게 불멍용이라고 해서 개인 화로를 사용할 때 이를테면 넘어뜨린다거나 또 불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연료를 주입하면서 화재가 발생하는 이런 취급상의 어떤 부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부주의한 어떤 화재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부주의도 원인이지만 화재를 키우는 구조적인 요인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 불이 발생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지만 사실은 불이 커지거나 또 확대돼서 피해가 커지는 요인들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번에 두 아파트 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네.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사실 다른 층이나 다른 세대로 확대되는 것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대피하는 과정에서 세대의 현관문을 열어놓고 대피한다거나 네네. 또 계단실 문을 열어놓는 경우에 사람은 대피할 수 있겠습니다만 연기라든지 화염이 열린 문으로 계속 다른 층으로 연기가 확대되면서 네네.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화 구획이라든지 또 방화 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만 잘 닫혀 있고 기능들만 유지된다면 피해는 현격하게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네. 스프링클러를 기존 건물에 설치하는 것은 비용 문제도 있고 해서 단기간에 개선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단기간에 화재를 예방하고 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를테면 스프링클러 같이 소방 설비들이 갖춰져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주의한 원인에 관련된 부분들의 화재는 조금 더 우리가 화기를 좀 더 안전하게 취급하거나 주의해서 다룬다 그러면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네. 또 자동화된 설비가 없다면 사실 각 세대마다 지금 소화기들은 다 비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화기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소화기의 비치라든지 관리 같은 것들을 철저히 하셔서 화재 시에 초기 진압에 성공하실 수 있다면 큰 화재로
커지는 것들은 좀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네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진압 자체가 어렵다면은 신속하게 대피를 하시는 것들, 또 대피할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대 현관문을 정확히 잘 닫고 나오는 것, 또 계단실의 방화문을 잘 닫고 사용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만 잘 지키신다 하더라도 화재 예방이나 또 화재 피해를 막는 데는 크게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네. 이 아파트 화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아파트 화재가 계속되는데 그래서 화재 시 대피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건물 구조 또는 이제 화재 발생 장소 같은 상황마다 대피법이 다르겠죠. 좀 알기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기본적으로 어느 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일단 복도나 계단실을 통해서 1층까지 신속하게 내려가서 건물 바깥으로 대피하는 건 가장 기본인데요. 네네. 다만 이제 이러한 경우에 계단실이나 복도가 이미 이미 오염이 됐거나 또 화염이 보인다거나 하면 이 상태에서 대피를 하는 게 더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 계단실이나 복도가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꼭 대피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세대 내로 빨리 들어오셔서 때문에 세대의 현관문을 정확히 잘 닫아놓으신다고 그러면 이 세대 현관문이 방화문이기 때문에 1시간 이상 이렇게 화염들을 차단해 줄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틈새를 수건이나 연기, 뭐 문틈새를 이제 수건이라든지 이불 같은 것들을 잘 막아서 연기가 잘 안 들어오게 한 이후에요. 네. 119에 신고하시거나 혹은 또 창밖으로 구조 요청을 하셔서 구조를 기다리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안전하신데 네네. 이렇게 구조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위험이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세대 안에 피난 기구라든지 또 대피 공간 혹은 대피 공간 대체 시설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대피를 시도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실 수 네네. 있겠습니다. 이 화재가 발생하면 이제 유독가스 때문에 피해가 커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당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피해가 커지는데 긴급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 일단 대피를 하시게 되는 상황이라면 뭐 예를 네. 들면은 뭐 화재 안전용 뭐 방독면 같은 것들을 쓰시면 더 좋겠습니다만 젖은 수건 이런 같은 것들이- 것도 수건을 적셔서 예, 맞습니다. 네네. 예, 물수건이라든지 혹은 또 휴지 같은 것들을 물에 적신 다음에 코와 입을 막은 상태에서 낮은 자세로 이동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네. 이렇게 이동하실 때도 뭐 문을 열어서 어딘가를 이동해야 된다면 바로 문을 여시기보다 문 손잡이 같은 것들을 살짝 잡아보셨을 때 예. 이게 굉장히 뜨겁거나 온기가 있다면 반대편 측면은 이미 상당 부분 화재가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문을 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아닌 다른 공간의 이런 화재의 상황들에 대한 부분을 좀 판단하시면서 대피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시겠습니다. 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시면 안 되겠죠? 예,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시면은 엘리베이터를 사용 중에 갇히실 수도 있고 또 엘리베이터의 이 샤프트라고 하는 이 승강로를 통해서 연기라든지 화염이 확대돼서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예. 다만 이제 최근에는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하는 경우나 혹은 또 30층 이상의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전하게 대피에 쓸 수 있는 피난용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본인 건물에 이런 피난용 승강기가 있다면 피난용 승강기는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지학부 교수였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잇 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죠.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